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육사지방선거에서 대전과 충청권의 표심에 많은 분들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은 또 성숙된 표심이라는 그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여 년 만에 야당 시장이 탄생됐는가 하면은 충남의 경우 도지사가 재선됨으로 인해서 대권 행보가 가시화됐다는 그런 반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권자들의 표심은 언제나 냉정했고 정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표를 몰아줬다고 해서 다음에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커다란 착각이라는 얘기죠. 유권자들은 진정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사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오는 7월 30일에 치러지면서 또다시 정가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시티타임즈에서는 오는 7월 30일 보궐선거를 치르는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정견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정용기 전 대덕구청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또 보궐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실 텐데 먼저 대덕구민들 그리고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덕구민 여러분, 지난 8년간 대덕구청장을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잘 마무리하고 이번에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용기입니다.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변치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지역과 나라를 위해 뛰겠습니다. 자, 이번 보궐선거에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된 동기 어떻게 되면 우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8년 하셨다고 그랬는데 2번 대덕구청장하고 안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어쩌면 보궐선거에 나오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본인 입으로 이번에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기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국회의원 선거에 바로 사실은 뭐 뜻을 뒀다기보다는 네. 구청장 3선은 제가 일찍 안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대전시정을 좀 맡아서 대전시정을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뭐 여러분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제 좀 부덕의 소치로 당의 시장 후보가 되지 못했죠. 네. 그러고 나서 저희 지역에 있는 박성효 국회의원이 시장 후보가 됐고 저는 이제 당의 후보를 적극 도왔습니다만 이번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 이제 보궐선거를 하게 됐죠. 비어 있는 걸 채워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8년 구청장을 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구청장의 힘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진출을 해서 지역 발전을 좀 해보자. 그리고 운영 차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이 정말 변해야 되겠다. 제가 시정 개혁을 좀 해보려고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불신받고 이렇게 불투명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보궐선거에 나서서 좀 당선이 돼서 국회에 들어와서 나라도 좀 바로 잡고 뭐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이렇게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으로서 역부족으로 못했던 일들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나서게 됐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도 8년 구청장이라는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론되는 그 누구보다도 대덕구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알 수 있고 네. 또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 그러나 구청장이라는 그런 직함 가지고는 해결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픔도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덕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덕구의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이 도시 공간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겁니다. 북쪽의 신탄진 생활권과 네. 남쪽의 중리법동 송촌 생활권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주민 의식까지도 좀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 가야 되는데 의식까지 괴리되어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중간 지역이 네.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완전히 단절된 이거를 하나의 도시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 지역인
행정동으로는 회덕동, 네. 법정동으로는 연축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거기에 주거, 행정, 또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기능이 가운데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청도 좀 그쪽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일단 입안권조차도 구청장한테는 없습니다. 입안해서 해제를 건의하는 권한은 광역단체장한테 있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심의해서 해제해 주는 거는 중앙정부인 국토부에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국회에 진출을 해서 대덕구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되는 숙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전시 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바로 좀 풀어내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대덕구 조금 기형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5개 구 중에서 대덕구는 주민수, 세수, 학군 모든 분야에서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하나의 큰 문제점인데, 구청장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해결을 위한 방안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부터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대덕구가 그렇게 됐는가? 대전에 지금 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자치구는 원래 이제 대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가 되기 전에도. 근데 이 대덕구는 89년도에 대전의 5개 구 중에 가장 늦게 대전시에 편입이 됐습니다. 저는 대덕군이었죠. 대덕군에서.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보면 시청의 공무원들도 대덕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참 표현이 근데 약간 서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실제 공무원 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투자가 여기 적게 이루어졌다. 제가 2006년도에 처음 구청장이 될 무렵에 대전시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보니까 향후 5년간 대덕구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투자 계획상 금액이 대전 전체 투자 금액의 1.9%밖에 안 됩니다. 유성구의 17분의 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균형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균형 발전을 위한 시의 자세 변화도 필요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시장께도 적극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좀 설명해서 시장부터, 시장 공무원들부터 인식도 변해야 할 것이고요. 또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도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 노력도 해야 되겠고, 같은 돈을 가지고도 결국은 지적하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그러면서 막권 문제부터 모든 게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또 운영해서 같은 돈을 투입해서도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자치구의 노력,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저도 민선 4호기 때 가령 무슨 개발 사업도 추진하지만, 그래서 금강변에 로아스 프로젝트라는 큰 개발 사업도 했지만, 실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평생학습, 도시농업, 또 주민 각종 참여 시스템, 뭐 이런 것들, 또 생활체육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대덕구는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이제 뭐 8년 동안 구청장을 하시면서 2기 때는 유별나게 대전시와 충돌이 좀 잦았었기 때문에 시민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대덕구는 상대적인 어떤 그 박탈감이라든가 빈곤감을 느끼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너무 민감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반응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그런 뭐 유성구의 뭐 몇 분의 1 정도 예산 이런 게 있었군요. 그런가 하면은 대덕구의 SOC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데 말이죠. 지금 이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시급한 SOC 사업은 어떤 것이고, 그 추진을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요즘 이제 복지를 얘기하는 정치인이 인기가 있고, SOC 얘기를 하면 뭐 또 삽질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 대덕구에는 SOC 사업도 굉장히 기묘하고 급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탄진 IC하고 대전 IC가 저희 대덕구에 있는데, 특히 신탄 IC는 포화 상태입니다. 거의 정말로 대덕 연구개발 특구의 일부인 대덕 산업단지의 물류 활동이 마비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공약 사업이기도 한 회덕 IC를 새롭게 하나 더 만들자. 네. 회덕 정션 일대에 IC를 하나 더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게 공약으로 나오고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굉장히 시급한 일입니다. 이게 단지 저희 대덕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연구개발 특구 내지는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어떤 그 물류 경쟁력을 갖춰주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어서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희 대덕구는 서쪽이 냇물로 이렇게 다 막혀 있습니다. 대전천, 유등천, 갑천. 이래서 좀 고립돼 있거든요. 남쪽만 동구하고 땅으로 붙어 있고 서쪽은 전부 다 이렇게 냇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절되고 고립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교량을 추가적으로 좀 건설하는 SOC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둔산동의 샘머리 아파트 쪽하고 네. 대화동 그 대전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이 교량이 하나 꼭 필요하고요. 그거 예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하자는 얘기는 무성하고 네. 전에 박성희 의원은 이제 동서 번영로 네. 뭐 이런 개념에서 이 대전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에 묶어서 추진하자. 뭐 저도 그런 얘기했고요. 네, 근데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유성구 요즘에 문지동에 네. 아파트 사업도 네. 이루어지는데 유성구 문지동과 저희 대덕구 신대동을 연결하는 가칭 신문대교 이게 회덕 IC하고 사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회덕 네. IC로 나와서 신문교를 건너서 유성구로 빠지는 네. 그래서 이 다리도 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SOC 사업을 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저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저 회덕 IC 문제하고 지금 아주 큰 문제라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충청권 광역철도 내지는 도시철도 2호선 이 두 가지가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사실은 SOC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겠죠. 두 번째가 회덕 IC, 세 번째가 교량 건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도시철도 문제와 충청권 광역철도 문제는 따로 뭐 질문을 해주시니까 생각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그 이제 지금 도시철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대전시하고 상당한 충돌도 있었고 이제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나요? 뭐 권선택 당선인께서 대덕구를 관통하는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공약은 사실은 뭐 염홍철 현 시장께서도 시장 선거 나오셨을 때 지하철로 땅속으로 신탄진부터 간다고 그랬죠. 관통하게 해드릴 테니까 찍어달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되시고 나서는 완전히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그 약속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텐데 글쎄 권 당선인께서 해주신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사실은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노선은 다시 검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충청권 광역철도가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다 된 것들처럼 가정해가지고 대덕구를 싹 빼고 결정한 염홍철 시장님의 방법도 문제가 있는 거고 아직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게 된다면 그거하고 중복돼서 똑같이 또 하나의 도시철도를 트램으로 놓고 충청권 광역철도도 있고 이건 또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청권 광역철도가 금년 가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이 결과에 따라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노선은 바뀌어야 된다.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 충청권 광역철도의 최대한 도시철도 기능을 강화해서 그러니까 배차 간격을 출퇴근 시간에 좀 자주 하고 역도 조금 더 추가로 만들고 환승역도 현재로선 대덕구 구간에는 환승역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호선, 2호선하고 환승할 수 있는 환승역 시스템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거와 나란하게 별도의 또 트램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2호선 노선 중에 일부를 연장하는 예를 들자면 현재 중리 사거리까지밖에 안 오게 돼 있는데 중리 사거리에서 법동 사거리를 거쳐 읍내 삼거리 좀 더 나가서 회덕역까지 연결해서 회덕역에서 환승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거 예타 통과 여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장동에 있는 육군 탄약장, 요 대덕구 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전 촉구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이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비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평으로 따져서 한 120만 평 규모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참 아까운 땅입니다. 저도 지방행정을 뭐 책임져 봤습니다만 그 입장에서는 저 땅에 저 탄약사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저게 지역 발전에 할까 이런 그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가 시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또 님비 내지는 이왕 있던 거를 막 금방 당장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이 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전을 위한 노력을 좀 계속 지혜를 모아봐야 될 텐데 국방부 입장은 이전하겠다. 근데 대체 부지를 마련해 줘라. 대전시에 요구하는 게요. 네. 대전시 안에 옮겨갈 땅만 마련해 준다면 옮기는 거 검토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대체 부지를 어디 다른 데 또 120만 평 정도를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민원이 그렇죠. 대전시도 지금 못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시간을 갖고 이전 방안을 좀 모색을 해보고 단기적으로는요. 국방부나 탄약사령부 군수사이해하부인데요. 군수사령부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탄약고 반경 1km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축소한다거나 네. 부대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장동에서부터 상용호라고 하는 신탄진동의 용호동까지 연결되는 부대 관통도로가 있는데 타 탄약창처럼 그거를 주민들한테 좀 개방해서 주간에만이라도 낼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이런 점진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당장 나가지 않으면 진짜 결사 항전한다. 지역이나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예비 후보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찾아뵀는데 예비 후보들이 뭐 경선을 거치든 어떤 그 소정의 평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선 관문은 그분들하고 경쟁해서 후보로 되는 것이 1차 관문이고 네. 2차 관문은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 야당과의 대결에서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커다란 관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지금 새누리당에서 거론되는 분들이 한 5명 정도 돼요.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후보자들보다 그래도 나 정용진은 이런 면에서 대덕구 국회의원감으로 적격이다라는 자기 PR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시겠죠. 네. 근데 제가 뭐 그분들보다 더 낫다, 훌륭하다 이런 말씀드리기보다는 8년간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대덕구 구석구석 골목골목 정말 뭐 골짜기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도시철도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뭐가 응어리져 있고 뭐를 풀어드려야 될지를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뽑히는 또 국회의원은 사실상 임기가 2년도 안 됩니다. 1년 반쯤 지나면 바로 또 선거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바로 일할 수 있는 지역을 속들이 알고 있는 이런 후보를 뽑아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리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6.4 지방선거에서 대전 충청권에서는 뭐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야당에서 석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당에서는 여당대로 대덕구만은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기필코 그대로 사수를 해야 되겠고 야당에서는 차제에 대덕구도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이래서 전략공천 얘기들이 이제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래 일부 후보자들의 전략공천 얘기가 될 것이다라는 새누리당에서도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번 선거는 정말로 우리 지역을 봐서도 중요한 선거고 저희 당을 봐서도 사실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전이나 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대로 발전하는 여야가 좀 균형을 이렇게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을 한 당이 한 정파가 이렇게 거의 짝쓸이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저희 대덕구 지역에서 이번에 새누리당이 좀 승리를 해서 대전 내 여야가 좀 균형을 맞추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기 냇물로 이렇게 막혀 있는데 냇물 건너 저쪽은 전부 다 최정년 라고 호칭이 좀 다양하던데 그쪽 그 분들이신데 그래서 저는 이 갑천 전선을 지키는 게 과거 6.25 때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이런 어떤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공천, 전략공천 물리적으로도 지금 경선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원래 당원 당규에 있는 대로 소위 말하는 2332의 그런 경선은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전략공천인데 요즘 말로는 우선공천입니다. 과거 말로 아무튼 이해하시기 쉽게 그럼 저도 그냥 전략공천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전략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다만 전략공천을 왜 할까요? 이기기 위해서 전략공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전략공천하는 거거든요. 근데 훌륭한 분들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민이 모르는 후보, 주민이 전혀 모르는 후보를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전략공천하는 그런 당이 있을까요? 그런 당이 있다고 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겠죠.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러면 뭐 경선 과정이 됐든 전략 공천 과정이 됐든 후보자가 되셔서 야당과 접전을 벌여서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아까 이제 8년 구청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렇지만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건 어떤 일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한 10월경으로 예상되는 충청권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가 저희 대덕구는 물론이고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도 연결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대전 지역에 당을 떠나서 다른 의원분들하고 또 신임 시장님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충청권 광역철도가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되도록 하는 일 이게 가장 실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거긴 정치력도 필요하고요. 선택권은 구민들에게 달렸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대전 충청권이 지난번에 몰아줬다고 해서 이번에 또 몰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민들에게 진솔한 모습 또 저 사람을 뽑아주면 정말로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구나 하는 사람에게 이제 선택을 할 텐데 구민 여러분에게 먼저 공식적인 선거운동 들어가면 또 하시겠습니다만은 미리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뭐 부탁의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덕 구민 여러분, 지난 8년간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잘한 일도 있고 혹 또 잘못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투명했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일도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관료 사회와 정치권이 투명하지 못한 데서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국회에 진출한다면 이 조국 대한민국을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바꾸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절대 교만하지 않고 더 낮은 데서 더 듣고 더 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시간이 별로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8년여 동안 구청장을 했다라는 나름대로의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신을 어떻게 알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평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느냐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선전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새누리당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정용기 전 대덕구청장을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